시험이 끝난 지 좀 오래된 강남도 있고, 두 번째 끝난 학교들도 있을 거고,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가람도 있긴 하지만, 자, 다시 생각을 해서, 우리. 보여요? 잘? 괜찮아요? 글씨 좀 크게 쓸게요. 원래 크게 써요. 후근등 갈아달라고 해야겠네요.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 한번 해보죠.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거듭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알아요. 자, 중학교 때로 돌아갑니다.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A의, 프린트 안 봐도 돼요. 여기 그냥 보셔도 됩니다. A의 N제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통 요 밑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뭐야? 위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애가 뭐야? 지수죠. 이렇게. 맞나요? 뭐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진 않을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뜻이 뭐냐면 A의 중학교예요. 곱하기 몇 개? N개. 요거였죠. 그래서 저 지수가 뭐였나요? 자연수였습니다. 개수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요 A라는 밑은 그냥 그때 아마 수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은 네. 실수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다른 차이점이 혹시 1학년 때 시험 보면서 느꼈나요? 뭐냐면 말이 많이 달라요. 특히 이제 어느 순간부터 더 말이 많이 달라지냐면 집합명제 배웠죠? 집합명제를 배우고 난 후부터는 말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많이 어려워집니다. 느꼈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우린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조건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뭘 배울 때 조건을 확실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이따가 선생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게 거듭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조건은 뭐냐면 이거죠. 실수고 자연수다.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배웠냐면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A하고 B는 뭐다? 그냥 수. 이렇게 써 있었고, M하고 N이 자연수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지수끼리 뭐야? 더하죠. 증명 안 하겠습니다. 저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여기 M개 곱하고 여기 N개 곱하니까 전체적으로 M 플러스 N개 곱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괜찮나요? 자, 두 번째, A의 M의 전체 N제곱은 얘네들이 곱한다. 괜찮죠?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M, N. 요게 몇 개죠? N개죠? 근데 방금 1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곱하는 지수끼리? 더한다고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서 반응이 없는 거죠? 원래 잘 반응을 안 하는 반인가 봐요? 여기 N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A의 M의 N개입니다. 괜찮죠?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거지? 좋아요. 나중에 확실을 해보죠. 자, A, B의 N제곱입니다. 그럼 얘가 각각의 그냥 N제곱, N제곱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저게 안 되는 게 두 개 있죠? 저긴 지금 숫자를 가지고 노는 건데, 행렬에서는 요게 안 되죠? 뭐가 안 돼서? 무슨 법칙이 안 돼서? 알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방금 이게 움직였는데 교환 법칙이 안 돼서. 그렇죠? 좋아요. 여긴 숫자니까 교환 법칙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많이 바뀌는 거 이거죠. 뭐였나요? M이 N보다 커요. 그럼 그냥 너무 다 아는 거 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따가 많이 물어볼게요. 자, 여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뒤집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서 얘 안 들게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대답식이 되게 많이 싫은가 봐요. 얻어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다 끄덕끄덕하게 만들어줄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건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듭제곱근입니다. 자, 선생님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자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하드해질 거예요. 어려워질 겁니다. 아니까 대답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좋아요. 연명은 끄덕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자, 거듭제곱근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A가 양수예요. 근데 A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뜻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A의 제곱근? 제곱해서, 그렇죠? 조대값이 나오면 돼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래서 계산하면 요거였죠. 근데 뜻은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요걸 조금 더 어렵게 갈까요? 그렇다니까. 이게 2 이상의 자연수예요. 괜찮죠? 네, 좋아요. 근데 A는 그냥 수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건 보통 실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A의 n제곱근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봐봐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좋아요. 이게 공부는요. 오감을 다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먹을 순 없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너무 옛날인데. 영어 단어 같은 거 막 찢어서 먹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옛날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배운 수책의 마지막 끝 단계는 어디예요? 마지막 단계. 실수는 이미 끝냈고 그 다음 목소수까지 배웠죠. 그럼 얘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게 몇 차 방정식? n차죠. 그럼 목소수 내에서 근은 몇 개일까요? 무조건 n개예요. 구할 수는 없어요. 다 못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구합니까? 여기 100 넣고 막 여기다 숫자 넣으면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못 구해요. 하지만 n개다라는 건 알아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노는 건 실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야 실근은 몇 개일까? 요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우리 눈에 이제 거슬리는 애들이 요런 애잖아요. n제곱분의 A. 요거 갖다가 이제 뒤에 보면 막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할 거예요. 해야 되나? 일단 보죠. 하는 거 봐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가져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 얘기. A의 n제곱근에서 실근액의 수는 몇 개일까? 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3학년이 되면, 아직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되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 배워요. 그 다음에 유형이라는 걸 배우죠. 근데 이 기본 개념과 유형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냥 바로 넘어서 풀 수 있거나 조금 어려워지거나 하거든요. 이게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유형에서 응용편으로 넘어갈 때 힘든 사람이 되게 많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전화 상담할 때도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응용을 못해요. 근데 그건 응용을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응용이랑 모의고사가 있죠. 그 다음에. 왜냐면 기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중간벽이 요만큼 있어요. 이걸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려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되게 두꺼워 보이지만. 근데 이걸 자꾸 넘겨보지 않으니까 넘기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계속 여기서만 놀아요. 개념에서만 논다고요. 개념, 그 다음에 개념, 유형, 조금 어려운 거? 조금 어려우면, 못 풀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요.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봐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이걸 안 하면서, 선생님 저는 왜 실력이 안 늘고 점수가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건데.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이거 자꾸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게임 좋아해요? 게임 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선생님은 진짜 옛날에는 게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요. 애도 봐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RPG 게임 같은 경우 보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이제 랩업이 돼야 쟤랑 싸울 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몬스터가 있는데 머리에 빨간 불이에요.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묻는 사람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보면 그럼 뭐예요? 위험한 놈이죠. 내가 쟤 때리면 나 죽어요. 그럼 선생님 가서 한번 때려보거든요. 내가 장비를 완전 장착을 다 했어. 내 레벨에 맞게. 근데 때려봐요. 피가 별로 안 나네? 도망가야죠. 제가 쫓아오거든요. 나 죽이려고.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어려운 문제도 그런 거예요. 내가 부딪혀봐야죠.
내가 풀 수 있나 풀 수 없나?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풀었네? 일단 못 풀어요. 다시 앞으로 와서. 내가 계속 또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제 머리가 녹색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덤비는 거죠. 싸웠어? 할머니만 하네? 그럼 또 싸우는 거고. 뭐, 풀어도 괜찮으니까. 그래야 나중에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또래배들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어떻게 이겨요? 불가능. 자, 다시. 이런다니까요. 얘기하다 갑자기 자꾸 넘어간다니까. 자, 보세요. 실근의 개수예요. 다시 집중. A의 n제곱분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n이 뭐냐? 짝입니다. 외우고 계십니까? 외운 사람들? 선생님이 알기로는 대부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두 개 하나요?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시면 목수수 내에서 구하면 이렇게 4개가 나오죠. 맞잖아요. 4차니까 4개. 4개. 그 중에 실근은 2개. 괜찮아요? 100제곱을 했는데 0. 하나죠?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중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운동식에서. 얘는 근이 몇 개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라고 하는데 옆에 뭐라고 써요? 중근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알파가 2개 있는데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게 0이 100개 있는 건데 겹쳐 있는 겁니다. 하나라고 얘기한다니. 괜찮으세요? 네. 자, 소심하게 갑시다. 꿀맛. I. 실근 없죠? 요 얘기잖아요. 좋아요. 두 번째. n이 홀입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자, 하나죠? 맞아요? 괜찮나요? 뭐, 여기는 거의 안 해봐도 되죠? 자리를 선생님이 잘못 잡았네요. 여기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만약에 x의 세제곱을 했는데 27이에요. 여기 양수, 여기 홀일 때, 그렇죠? 자, 저걸 풀면 이렇게 되죠. 맞나요? 1은 하나 나오고 혹은 2개 나오는 거 맞아요? 일단 3개 나오네요? 그럼 하나, 그렇죠? 그 다음 x의 1001제곱을 했는데 0이야. 그럼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오죠? x의 세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8이야. 음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넘기면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아마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겠지만 수업을 오래 듣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끔 낚시를 합니다. 개판을 풀어놓고 물어보죠. 맞아? 다 맞대요. 계속 넘어갈 거예요. 개판을 풀어놓고 맞냐고 계속 물어본다고요? 틀리면 얘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저 새끼가 틀리나 안 틀리나. 내 눈으로 보시다가 집어서 얘기하셔요. 선생님 거기 계산 얘기해야 됩니다.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인한다고요. 선생님이 중간에. 아시겠죠?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는 뭐 이제 있는 거니까. 여기 앞에도 지우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보기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아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요.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할까요? 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할 때 이런 거 하나 쓴 적 있습니다. 어떤 방정식 fx는 0이 있습니다. 이거는 2학년 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실근의 개수 또는 위치, 뭐 이런 걸 구하고 싶어요. 근데 못 풀겠어. 근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실근이 몇 개 있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못 풀겠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풉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고 x축과의 교점 또는 그 개수를 구합니다. 괜찮아요? 반대로도 하죠. 어떤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고 싶어? 방정식으로 풀기도 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가 돼야 됩니다. 왔다 갔다. 근데 이게 우리는 아직 2차밖에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곧 지수함수도 배우고 로그함수도 배우고 장함수도 배우고 3, 4차 그래프도 그릴 거고 할 때마다 계속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이런 거 똑같이 시그되게 쓸 거예요. 그럼 뭐야? 네, y는 fx 그리고 y는 gx를 그린다면 똑같이 몇 점이 있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되게 큰 그림이에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하냐? 이거 갖고 올게요. 이게 뭐였어요 방금? 방정식이었어요. 저를 가져와서 여기 시그되게 쓰고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하려고. 아, 시계가 있어요. 맞아요. 얘네 둘의 교점액이 있을 거야. 첫 번째 n이 짝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뭐 수가 좀 작아지면 점점점점 좁아지긴 하겠지만, 자, y는 a가 이렇게 지나갈 건데 a가 0보다 커요. 이렇게? 네, 두 점에서 만나죠. 자, a가 0이에요. 한 점에서 만나죠. a가 0보다 작습니다. 만나나요? 못 만나잖아요. 이게 하나, 0. 요 얘기예요. 자, n이 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n이 2 이상이에요. 1차는 없다 치고. 혹시 3차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배운 사람 있고 안 배운 사람 있는데 3차에 그냥 x세제곱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5차도 이렇게 6, 7차 이게 줄어들어요 점점. 자, 마찬가지 여기다 볼게요. y는 a 양수 몇 개? 하나. 0 몇 개?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건 그냥 뭐 책에도 있어요. 거기 그대로 써있는 형태에 나옵니다. 네, 거기 있네요. 10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없진 않아요. 자, 그럼 갑자기 단계를 확 뛰어넘어 볼게요. 엄청 뛰어넘진 않는데 요거를 잘 보시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자, A의 n 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를 f의 n, a개라고 정의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문제 본 적 있을걸요? 아마 대수 문제 조금 어려운 거 풀면. 자, 맞아요? 방금 배운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맞으면 맞아,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맞죠? 어떻게 알았죠? 다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과 기본 유형에서 응용 문제로 넘어갈 때에는 중의 한 장 차이. 근데 그 중의 한 장이 뭐냐면 이런 말 하나. 저 뜻이 이해가 되면 이게 접목이 되면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순간 이게 왜 멍을 해냐면 뭐 하고 있는 거지가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의고사도 그냥 무슨 말 뜻인지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써먹을 줄만 알면 다 풀어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그 연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얘기는. 다시. 여기가 뭐였죠?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거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예요? 네, 짝수죠? 여기가 양수잖아요? 그럼 짝수고 양수니까 2잖아요.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이제 좀 됐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억. 맞아요. 이 얼마입니까? 대답하기가 자존심 상해요? 틀려도 돼요. 뱉으세요. 틀린다고 여기서는 총 쏘지 않잖아요. 1이죠? Y. 앞에가 뭐라서? 이거 뭐예요? 무조건 흡수예요. 뒤가 뭐하고는 상관없이 111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건 약간 개인차가 있지만 원래는 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적도 있습니다. 저기 뭐예요? 배운 사람들은 알죠? 시그마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안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이상.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거니까. 약간 뒤에 있는 거 땡겨온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니까. 시그마, 그냥 더 할 거예요. 뭘? T에다가 3 넣을 거예요. 다 넣고, 10까지 넣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맨 처음에 3 넣으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홀수죠,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홀수면 여기 계속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쉽게 간 거야. 원래 우리가 K 쓰려다가. 쉽게 가는 거예요. 그죠? 홀수면 다 1이죠. 처음에 3 넣으면. 4 넣으면 0이죠. 짝수인데 음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 계속 반복하죠. 뭐 쓰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요? 답이 4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기출문제와 문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웠잖아요. 여기까지는 할만했죠?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했는데 저것도 그냥 기본 단계예요. 미안하지만 저거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하드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가 보자고. 괜찮을까요? 좋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잠깐 드디어 프린트를 잠깐 볼까요? 거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처음에 8페이지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거기 있는 건 다 아는 거니까 패스. 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난 아직도 지수계산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거기 있는 보기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9페이지도 그냥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심지어 거기 9페이지 밑에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뿔만 뭐가 있다, 0이 있다, 1제곱근 뭐가 있다, 이런 거. 다음 페이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얘기를 안 했네요. 큰일 날 뻔했다. 어디였어? A에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나 안 했나 봐. 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죠? 얘는 뭐예요? 얘 이거의 명칭이야. 이거의 명칭.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기 나와 있어서 순간 방심했네요, 선생님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들, 기본 문제들이 내 눈에 딱 보기에 별로 아니냐라고 스킵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자기한테 맞춰서 푸세요. 괜찮아요. 넘어갈게. 12페이지. 11페이지. 미안해. 11페이지. 페이지 수 잘못 얘기했어요. 맨 위에 거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한 게 여기에.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헷갈리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밑에 보시면 마플 해설에 성질들이 짝짝짝짝짝짝짝 다 나와 있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지수법칙을 확장을 하게 되면 좀 이따가 거기까지는 할 것 같긴 한데요. 확장을 하게 되면 다 쓸모없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한번 그냥 계산하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맨 위에 있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그 조건입니다. 거기다가 색깔 있는 걸 푸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당연히 알아 라고 하는데 조건이 바뀔 때마다 맞냐 틀리냐라는 걸 확인을 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과외까지 합치면 한 몇 년 됐냐? 25년? 정도 되긴 하는데요. 이제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구들도 이제 학부모고 막 이러면 한 초등학교 몇 학년 정도 되면 전화가 와요. 야,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뭘 좀 시켜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게요? 얼마나 잘 풀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책 좀 읽혔냐? 이거예요. 책 좀 읽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문해력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요새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문해력에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과목은 선생님 보기엔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들이랑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물론 잘 푼 애들도 있고 못 푼 애들도 있는데 못 푼 애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럼 처음에 한 4줄 정도, 5줄 정도 쓰면 오케이? 예.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푼 거예요. 물론 막 실험문항이나 그런 것들은 뒤에도 더 풀이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어떤 문제들은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저런 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시험 문제 그런 경우가 아마 모여서 풀다 보면 있잖아요. 모르는 거야.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수학,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넘으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부터 책을 읽어요? 아니요. 책을 읽기엔 좀, 책 읽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책 많이 읽으세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요번에 대학간에 중에 진짜 책 많이 읽어서 대학간에 하나 있어가지고. 문제를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틀렸던 문제를 반복해서 푸셔야 돼요. 지겹죠. 알아요. 선생님도 맨날 풀었던 거 다시 또 풀고, 만약에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고 우리가 목표반이 날 또 있거든요. 뭐, 그날 똑같은 수업 또 해야 돼요. 같은 날 2번 수업 똑같은 거 하는 적도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도 지겹죠. 근데 해야 돼요. 특히 내가 많이 틀리는 문제.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카톡 대화용도 그렇고 유튜브용도 잔소리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자, 다시 넘어와서 거기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보시고 이것도 SOS를 요청을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벌써 그런 사람이 생겨나고 있어요. 앞에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게 좀 안 되는데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풀면서 해결을 할게요. 선생님은 같이. 괜찮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걸 푸시고 싶으신 분들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있는 보기들을 유형과 보기들을 푸시면 되고요. 특히 12페이지에 있는 보기 5, 보기 6 이런 것들은 해볼만 하죠?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내가 푸는 거 보고서 확인을 좀 할게요. 네. 그리고 1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거기 위에 있는 개념 익힘을 풀 겁니다. 숙제는 당연히 밑에 있는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가 되겠죠. 나는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잘 못 풀겠어. 라고 하면 확인 유제는 푸시고 변형 문제까지만 풀었는데 겨우 풀었다고 하면 거기서 끝내셔도 됩니다. 근데 난 욕심이 있어. 발전 문제까지 푸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위에 게 너무 쉬워. 뭐 유제를 스킵하고 변형 문제와 발전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건 비추입니다. 아무리 잘 푼다고 하더라도 연습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지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진짜 빡세게 얘기할 건데 다 하지 않아. 지수랑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뭔 것 같아요? 계산이에요. 계산이에요. 왜 갑자기 계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지수 로그 계산을 더하기 빼기 하듯이 되게 쉽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첫 시험 망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수 로그 하면서 그래프 가면 또 딴 얘기 할 거거든요. 그래프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무조건 지수 로그 계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물론 그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할 거라고 믿긴 하겠지만 그게 안 돼 있으면 그걸 중점적으로 시킬 겁니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많이 하는 핑계가 뭐예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그게 뭐 문제를 하나 푸는데 오래 걸려서 생각을 많이 해서도 있죠. 근데 보통 계산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친 수능 1등급 학생들의 가장 표면적인 수능이 30문제인 아시죠? 이 중에 킬러 4점짜리 되게 어려운 걸 선생님이 보통 4점짜리 어려운 걸 6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2등급 맞으려면 요 6개만 떼고 나머지 다 맞아라. 몇 점이에요? 76점이에요. 2등급 나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2등 나와요. 근데 이거 빼고 나머지 다 풀라고 얘기해요. 2등급이 목표인 사람들한테. 근데 1등급인 애들은 요거에다가 플러스 뭐 하나, 두 개 정도 더 한 다음에 나머지 뭐 6개, 8개니까 22개 문제를 50분 안에 끝냅니다. 무조건. 50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문제당 10점? 아니 8분 정도의 시간이 갑니다. 그래야 다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문제 다 알아도 나머지 문제를 시간 안에 못 끝내면 시간 안에 나머지 문제를 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벌어집니다. 못 법니다, 시간을. 이해되세요? 근데 이건 내신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여기 마늘태정 광남. 그거 어떻게 시간에 다 풉니까? 힘들죠. 빡셉니다. 근데 트레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근데 그만큼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학년 더 하거든요. 2학년은 더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네, 계산은 그냥 무조건 실수 없이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푸자는 거예요. 내가 풀 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암산이에요. 틀린 안 틀리나 봐요. 내가 풀 때 같이 푸자고요. 선생님 일부러도 많이 쓰지만 그냥 보통도 많이 틀려요. 얘기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군요. 자, 13번 1번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풀어볼까요? 걸적근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밑에 답이 있다고 답 보지 마세요. 스코어하기 금지. 스코어 짜증나잖아요. 자, 1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맞아요? 틀리죠? 왜 틀려요? 3개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3개라고. 자, 81의 4제곱근은 3이다. 장난해요? 4개라고요? 자,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하나다. 없죠? 음수잖아요? 나 아직 안 지웠어요? 자, 4번. 루트 81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2개다. 맞아요? 맞죠? 자, 그게 답이 뭐예요? 9죠? 얼마 9? 다시. 아꼈잖아요, 방금. 그걸 끄떡끄떡한 사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루트 81이 얼마죠? 9의 4제곱근이죠? 뿔마? 3? 응, 뿔마 루트 3. 이 답이겠죠? 네, 조심해야 돼요.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얘도 맞는데요? 틀려요? 저기 안 썼네. 안 지웠네. 봐봐. 이거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뒤가 바뀌었잖아. 다시. 세제곱근 마이너스 64K가 맞잖아요. 그 이름이 굳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답이 4번, 5번 둘 다 맞습니다. 밑에 보시면 답이 2개라는 얘기를 안 해서 헷갈렸죠? 네, 4번과 5번이 다 답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시험 문제는 선생님 항상 하는 말이지만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시험 문제에 친절을 기대해요. 그러지 마세요. 문제집만 친절해요. 시험 문제는 친절하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오, 적당한 시간이네. 자, 이제 요런 거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할 줄 알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이제, 집어보고 가야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거기 조건 A가 0보다 크다가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내가 이거 설명 안 했거든요.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근데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요.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6제곱분이죠? 그 다음에 위에가 세제곱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거기다가 세제곱분에 밑에가 제곱분이고, 그 다음에 4제곱분인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이런 거 있었죠? n제곱분에 n제곱분은 둘이 곱해도 되고, 자리를 바꿔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밖에 2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가 12제곱분의 A고요. 6제곱분의 A에다가 그럼 여기가 6제곱분의 A고 여기가 12제곱분의 A라서 그냥 바로 1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죠. 되죠?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괜찮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4제곱분에 밑에는 27의 4제곱 더하기 9의 11인 것 같죠? 자, 위에는 27의 10제곱 더하기 9의 10제곱입니다. 밑으로 갈게요. 4제곱은 그냥 두세요. 바깥에. 자, 3으로 전부 갈까요? 여기는 3에 12 괜찮아요? 3에 22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되죠. 근데 지수를 더하거나 빼게 할 때는 작은 걸로 묶죠. 맞아요? 그래서 밑에는 12로 묶으면 1과 10 이렇게 되고 안
안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사라지죠? 그러면 4제곱근인데 3에 8개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좋아요. 세 번째. 나중에 이렇게 안 푼다니까요. 어차피 나중에 지수 확정 되고 나면 다 바꿔서 풀 거니까. 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제곱근에 A. 근데 길어요. 그 다음에 또 길고, 길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끊어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안 간다니까요. 그냥 다 지수로 계산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여기가 요거고,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요게 되겠죠. 잘 따라오셨어요? 여기 이제 2가 숨어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바깥의 눈을 다 똑같이 만들면 돼요. 같은 우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2가 되면 똑같은 걸 곱하니까 4개가 되고, 그렇죠? 여기가 12가 되면 제곱이 되고, 여기가 12가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에 4개, 2개, 하나. 그래서 12제곱근에 7. 이게 결정이에요. 할만하죠? 저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살짝 애매하죠? 지수 확장을 설명하기에는 풀 문제도 몇 개 없네요.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요. 지수의 확장을 좀 할게요. 잘 보여요, 여기? 여기 불이 나와가지고. 일단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쉬던지 풀던지 합시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A 밑이 있는데 얘는 실수, 그렇죠? 그 다음에 n이 지수인데 얘는 자연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 법칙이 있었죠. 조건이 뭐였냐면, 조건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쓰겠습니다. 이건 옛날 거예요. 옛날 거. 그래서 A랑 B는 그냥 실수. 이렇게 돼 있었고, M하고 N이 자연수다. 라고 해서, 1번이, 아까 썼던 거라서 그냥 쓸게요. 요게 그냥 더 할 거야. 라는 거고, 두 번째가, A의 N제곱의 전체 N제곱은 지수끼리 곱할 거야. 라는 거고, 세 번째가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지만 가능한 녀석이고, 자, 일단 네 번째를 살짝 스킵하겠습니다. 아까 적었으니까 이따가 다시 적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지수를 조금 더 크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지수가 유리수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 유리수의 정의가 뭡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죠? 분수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솔직히 고등학생이 분수라는 단어를 쓰는 건 조금 그래요. 분수는 진짜 정말 나누는 수거든요. 위에 있는 거 밑으로 나눌 거야. 약간 이런, 그냥 초등학생들이 쓰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냥 꼴이라고 하면 됩니다. B분의 A 꼴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조건이 되게 중요하죠. 뭐라고 써요? A, B는? 그렇죠. 어디선가 들렸어요. A, B는 서로소. 그 다음에 조건 하나 더 뭐? 그죠? 서로소인 정수. 그리고 B는 그렇죠. 0이 아니다. 이것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뭐 명제를 한 때도 나왔었잖아요. 루트가 무리수를 증명할 때, 그쵸? 유리수인 가정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무슨 나타내는 거, 그쵸? 기억나시죠? 약간 그런 식으로. 여기 들어갈 건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정의가 들어가죠. 자, 수학에서 정의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 너도 나도 약속한 거야. 수학 배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A의 0제곱이면 1이다라는 건데, 거기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나 하나도 안 곱할 거야. 근데 그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0이라는 건 개수 따지면 아무것도 안 곱할 거야. 그럼 그대로 나와야죠. 그럼 뭘 곱하는 거랑 똑같죠? 1을 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뺄 거야. 그것만큼 나눌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렇게 정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매우 중요한 애가 따라옵니다. 뭐냐면 조건이요. 네? 위치 0이 되면 안 되죠.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얘 때문이잖아요. 얘가 밑으로 내려갔거든. 여기 되면 큰일 나잖아. 저기는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0 써도 됐었어요. 0의 세제곱은 0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안 됩니다. 0을 빼셔야 됩니다. 그럼 자 여기 있는 이 조건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A랑 B는 0이 아닌 실수야. 그 다음에 M하고 N이 뭐야? 정수야. 라고 하고 여기 있는 세 개가 그대로 똑같이 쓰인다. 똑같이 쓰이긴 하지만 조건은 땡판 달라진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이걸 외우는데 외울 게 아니라 물론 왜 지수법칙을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한 번 이상 배웠으면 이게 뭐라고 이걸 하냐고 하겠지만 저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조건이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진짜 심지어.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4번이 바뀌었죠. 이제 얘는 그냥 쓰겠다라는 거죠. 아까 뭐 예를 들자면 원래는 A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예전에 이렇게 풀었잖아요. 밑에다가 A를 5개 두고 위에다가 2개를 두고 2개를 들었으니까 밑에가 3개 남았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되게 빼면 우리가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의하기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기로 한 거니까 2개인데서 5개 빼면 되겠구나 하고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저런 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 정도는 좋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뭐가 어렵다고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조건이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선생님 틀렸네요. 미안해요. 여기 정수였어요. 네, 잠깐만. 큰일 날 뻔했네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미안해요. 여기 정수로 먼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뭔가에 꽂혔었나봐요. 왜 이렇게 빨리 나갔죠? 다시. 미안. 지수가 정수예요. 정수부터 정의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이 정의된 거고 0이 정의된 거죠. 미쳤나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되고 여기 정수라고 써놓고선 또 여기는 유수라고 써놨네요. 미안해요. 다시. 처음에는 정수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n이 나오고 이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미안해요. 그 다음 여기가 지수가 유리수입니다. 자, 여기선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a n제곱분의 a를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정의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왜 저랬대?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쓴 유리수의 정의를 씁시다. 여기서의 정의를.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의됩니다. 뭐냐면 a의 n분의 m제곱은 요게 n제곱분의 a의 m제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조건이 따라오냐면 이런 게 따라옵니다. a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럼 여긴 무슨 얘기가 벌어지는 거냐면 조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A랑 B는 0보다 큰 실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M하고 N이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조건이 그대로 와서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건이 바뀌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거야. 잘 봐요. 여기를 이렇게 정의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기 지수법칙에서 자 여기 n분의 1을 n제곱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지수법칙에서 둘이 곱하면 a가 되죠. 이렇게.
봐요. 어떤 걸 n제곱 했더니 a가 됐어. 그럼 얘가 n제곱분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는 왜 0보다 커야 될까? 저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그 한참 서논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수의 확장이다. 뭐 이렇게 조건을 써라. 조건 기획한 데 있고 a가 0보다 커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이상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면 돼요. 보세요. 교과서에 있어요, 심지어. 자, 이런 애가 있습니다. 4제곱분인데요.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가 정의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을 4분의 1제곱 한 거죠? 여기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해도 되죠? 그럼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그냥 계산한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거거든요? 얘는 얼마예요? 2잖아요. 등으로 따라가 볼게요. 2가 뭐가 됐어요? 그냥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러니까 여긴 이렇게 되면 어디에 잘못된 거냐면 여기에 잘못된 거예요. 즉 A가 음수면 저기 있는 지수 법칙이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다 이제 계산. 그런데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지수가 실수가 됩니다. 리얼 넘버. 실수 정의는 뭐죠? 약간 수학적이랑 좀 거리가 멀긴 해요. 진짜 리얼 넘버. 실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뭐 수직선상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숫자. 다 실수입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서도 이 조건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안 바뀌었어요. 여기는 뭐 정의되는 게 없어서. 그래서 A랑 B에서 둘 다 0보다 큰 실수. 그 다음에 M이랑 N이 다 실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파트가 여기거든요. 보통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만약에 A의 숫자로 해야지 2의 루트 2 곱하기 2의 2 루트 2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틀렸죠? 여기 써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더 해야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하도 상황연을 많이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잘해요 애들이. 근데 꼭 가면 잘하는 애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에서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아는 걸 틀려와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난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 중에 그 100점 맞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수능 100점 맞는 나오거나 모의고사 보면 100점 맞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꼭 하나 아니면 두 개 틀려오는데 이게 4점짜리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4점짜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건 맞아요. 근데 그냥 평범한 4점짜리인데 심지어 다 풀었어요. 마지막에 이론 계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어설프게. 근데 저건 내가 딴 데 가서 나중에 또 이야기했지만 실수는요 고치지 않으면 그냥 습관이 돼요. 근데 실수 고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오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오답이에요. 다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틀렸던 거 다시 푸는 거.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지금 2학년들은 시험 끝나면 시험지를 다 가져오라고 해요. 인식 문제. 그래서 선생님 앞에 딱 펼쳐놓고 같이 얘기합니다. 물론 되게 얘기하기 싫죠. 아픈 기억이잖아요. 못 봤을 테니까. 잘 봤으면 상관없지만.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너 이거 왜 틀렸어? 이걸 하진 않아요. 뭘 물어보냐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걸까? 못 풀었을까? 못 푼 이유는? 시간이 부족했어. 오케이. 그럼 옆에 적어요. 시간 부족. 풀다가 틀렸다. 뭘은 몰랐다. 이게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내가 다시 풀 수 있는 문제를 취합을 해서 점수 다시 계산하잖아요. 완전 다른 점수가 나와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생각을 해봐. 내가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 몇 주 동안 미친듯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100이면 85 공부했으면 8점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공부한 거에 80%는 시험 점수 나와야 돼요. 내가 95 정도로 공부했으면 70점은 넘어야 돼요. 근데 그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근데 선생님은 다시 하면 그 점수가 나와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걸 분석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나아지지 않아요. 왜? 공부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한단 말이에요. 잘 안 바뀐다고요, 이거. 근데 그 안에서 보완을 해야죠. 뜯어고칠 거 뜯어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 방법을 써요. 매번 깨지면서. 나아집니까? 안 나아지죠. 근데 첫 번째는 자기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지 끝나면 버리잖아요. 어딨어? 버렸는데요. 어딘지 모르고. 채점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멘탈이 깨져서 당연히 채점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시험 다 끝나면 채점하라고 하지.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세요. 피드백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야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냥 실수야 하고 넘기면 그 실수가 나를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언제까지? 수능 때까지. 진짜예요.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채점을 하면서 숙제를 채점하면서 실수했네?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죠. 틀렸네? 막 지워요. 그러지 마세요. 봐. 뭘 잘못 풀었는지. 이걸 지우면 내가 잘못된 단기를 내가 잘못 갔다가 다시 일로 와야 되는데 잘못 갔다 오는 길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나 또 글로 가요. 그래서 그거지. 나 또 여기 와 있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책으로 와서. 그러면 이제 지수법칙의 확장을 선생님이 쭉쭉쭉쭉 나갔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고 거기 그래서 17페이지 맨 밑에 포커스에 써 있어요. A의 X제곱에서 지수 X값에 따른 A의 밑에 조건이 정리되면 다음과 같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지수법칙은 다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상담하면서 느꼈던 건데 아직 기본적인 게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추천을 해요. 앞에 보기 문제 푸세요. 보기. 지금 선생님이 쭉 훑어왔었던 15, 16, 17페이지에 보기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럼 괜찮아져요. 그런 다음에 여기 푸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풀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네. 자, 선생님은 일단 18페이지에 1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렇게 표현 안 해줬잖아요. 아까는 n제곱분, n제곱분 이렇게 써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뭘로? 네, 전부 지수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8분의 3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이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끼리 곱하거나 하셔도 전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요. 자, 요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9분의 16이 되는데 내가 이걸 그래서 3의 제곱분에 2의 4제곱이라고 쓰고 얘네 둘을 곱할게요. 그럼 여기 2분의 1이 되죠. 한 번에 했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선생님이 아마 처음 배웠으면 저 디테일 막 이렇게 다 했을 건데 이렇게 쓰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암산을 하세요. 쓰는 것도 괜찮아요. 느리면. 근데 암산을 계속 해야 빨라져요. 그리고 너무 빨리 가면 실수를 하거든요. 빠른 것과 실수 사이를 맞추셔야 돼요. 어느 정도 빠르게 가면서 정확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평소에 하는 거예요. 시험 때 하는 거 아니고. 알겠죠? 괜찮을까요? 요거를 뒤집었고 마이너스 넣었고 얘네들이 곱해서 2분의 1.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같이 해가자는 얘기예요. 물론
중간 단계를 계속 쓰는 연습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조금씩 스킵해서 가야 빨라지겠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막 이렇게 하루 종일 푼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산이 좀 빨라져야 숙제도 시간이 줄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같이 나건다냐. 나 놀 때 같이 놀아. 형도 나 할 때 같이 하는 건데. 근데 쟤는 시험이 잘 나와. 내가 바보야? 아니요. 효율적인 거예요. 내가 약간 비효율적으로 온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효율을 좋게. 그렇다고 공부하는 방법을 싹 바꾸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되게 쉽지 않아요. 이제 2학년 되잖아요. 안 못해요. 내가 하고 있는 방법에서 살짝씩 방향을 틀어서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내가 해봤어. 2학년들 뜯어고치기. 안 되더라고. 고집이 점점 세지거든요. 자, 2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의 루트 6분의 1이에요. 오, 어려워졌죠? 3의 뭐라고요? 3의 루트 3분의 2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 1을 할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루트 3이군요. 이렇게. 자, 얘 뭐예요? 9는 3의 제곱이죠? 2가 위로 올라갔어요. 루트 2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아니, 앞에 것만. 괜찮아요? 다시. 3의 제곱이에요. 2를 위로 올렸어요. 루트 2랑 2장 약분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둘이 계산하기 꼴보기 싫으면 넣어요. 넣어. 그럼 이렇게 될까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쓰셔도 됩니다. 중간 단계. 뭐 이렇게. 3의 루트 분의 2 곱하기 3의 이런 식으로. 쓰세요. 지금은 써도 될 때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빨라져야죠. 감산 연습. 원래 이거 1학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1학년 때 끝내야 됩니다. 자, 3번. 그리고 가끔은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되겠지만 나중에 숙제가 조금 더 있어지면요. 숙제하는 시간 재우라고 할 거예요. 물리 숙제하는 시간. 그런 거 말고 시작 해놓고 숙제하다가 갑자기 물 먹고 오고 전화 왔네? 이거 말고 이제 딱 정말 공부하는 시간.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9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고요. 곱하기 8의 3분의 1제곱인가요? 그렇죠? 나누기 유식 루트가 있어요. 근데 82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써도 돼요? 3의 제곱이니까 괜찮죠? 좋아요. 이렇게 써도 돼요? 계산합시다. 안 되면 쓰라고 써요, 분명히. 쓰세요. 나누기로 갈게요, 일단. 자, 3의 뭘까요? 괜찮을까요? 자, 이것만 다시 쓸까요? 이게 2분의 1이니까 3의 4제곱을 하시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적어봅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그냥 배운 거 쓰자. 그래서 얘 나눌 거래. 빼! 그러면 쓰면 되죠. 괜찮아요? 54인가요? 좋아요. 이렇게 가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계산이 어떻게 빨라집니까? 누가 하는 겁니다. 조금씩 빨리 하다 보면 안 되면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쓰세요. 중간과정 쓰세요. 쓰다가 안 쓰면 돼요, 나중에. 그럼 빨라져요. 나중에 선생님보다 빨라야 돼요. 나 요새 좀 느려졌거든. 나보다 빨라져야 돼요. 그래야 그걸 맞추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 위에가 6제곱분의 120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풀었으면 어떻게 풀었죠? 전부, 여기 2제곱해서 전부 6제곱분을 한 다음에 약분했겠죠. 근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써보자. 얘가 5의 몇 제곱이죠?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돼요? 좋아요. 얘는 바로 쓸까요? 2에. 이렇게 써도 돼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나누기 쓸까요? 여기 2에. 느낌이 아닌 것 같네요, 분위기가. 맞잖아요. 그죠?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얘에서 얘 빼면 뭐 나와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아니면 루트를 쓰셔도 되고요. 유리화하셔도 되고요. 분모를. 괜찮죠?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는 거랑 잘 푸는 거랑은 달라요. 선생님 또 지수 계산 잘해요. 아니 저희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는 거랑 미친듯이 잘 푸는 거랑 달라요. 괜찮죠? 이게 뭐 어디다 쓸모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나중에 지수로랑 정식 풀어야 되고 함수 그래프 해야 돼요. 고기가 더 깨져요. 남들은 그래프 다 그리고 계산 다 하고 있는데 그래프 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차이. 자, 큰 2번 볼게요. 딱 반 정도 했죠? 상담을. 좋아요. 자, A에 뭐라고 적혀 있나 봅시다. 그러면 집합을 배웠는데 모르진 않을 것 같고요. 자, X에다가 조건전 집합이죠. 뭘 모았어요? X가 뭐래요? X가 126분의 1에 256이요. 256분의 n분의 1제곱을 했는데 n이 0이 아닌 정수래요.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소인 것 중에 자연수이겠습니다. 어려워 보이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는 친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던가 이렇게 주던가 내가 찾아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딱 집합이잖아요. 그죠? 별거 없어요. 집합인데 원소 별거 없어요. 그냥 찾으면 돼요. 우리가. 네, 이 x를 다시 적어볼게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2에 마이너스 n분의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만 쓰면 끝난 거 아닐까요? 그죠? 얘가 뭐래요? 자, 2의 거듭제곱은 10제곱까지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네,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해야지. 아, 여기에 2의 8제곱분의 1이고 뒤집고 곱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럼 n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음의 정수가 들어가야겠죠. 그것도 뭐? 8에? 그렇죠. n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좋아요. 갑니다, 이게. 그래서 원소는 4개.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넘어갈게. 이제 우리가 명제를 시험을 봤기 때문에요. 2학년에 올라가서는 명제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명제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꽈요. 이해했어요? 옛날에는 민사가 명제를 안 배웠고 집합을 안 배웠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줄게 하라고 하겠지만 명제라는 걸 주는 순간부터 말을 꼬기 시작해요. 약간 애매하게 줘요. 짜증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명제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한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뭐 이제 4제곱분의 5하고 그 다음에 3제곱분의 2하고 그다음에 6제곱분의 6이죠. 만약에 아까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위에를 전부 12로 바꿨겠죠. 아까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여기 12하고 이렇게 여기 12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겠죠. 근데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아, 5의 4분의 1이고 2의 3분의 1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그럼 분모를 똑같이 하자고요. 안에를 똑같이 만들어요. 위에 분자를 다 1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괜찮으세요? 여기는 같은 얘기. 이렇게 되겠죠. 125? 16? 답 나왔네? 이런 거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건 거기 잠깐 면역 문제 볼래? 오우, 뭐라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거나, 아니면 발전 문제처럼 말로 표현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로. 이겠죠? 이렇게 안 줘요? 이렇게 안 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되게 짜증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차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수법칙이 나오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 곱셈 공식이랑 연관해서 되게 많이 풀었거든요. 21페이지.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많이 나가도 걱정, 안 나가도 걱정. 4번 볼게요. 자, x랑 y가 양수입니다. 중요하죠? 거기 제곱권을 쓸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유리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y가 양수여야 됩니다. 자, 1번을 보시고서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허. 나한테 이런 걸 원하는 건가?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중학교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바뀐 겁니다. 눈에 보이세요? 괜찮아요? 그럼 이게 이거랑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합차? 합차. 괜찮아요? 다시. 여기 이렇게 곱하면 뭐 나와요? x-y 나오죠? 여기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이니까 x의 1 빼기 y의 1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와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럼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나중에 얘보다 얘가 더 편해질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제. 얘가 아직도 편하면 안 돼요. 좀 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얘보다 얘가 눈에 더 잘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그냥 지수 계산으로 그냥. 같은 뜻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생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익숙해지려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다음 2번 볼까요? 이번에 보면 비슷하네요. 자, 2의 3분의 1, 3의 3분의 1, 4의 3분의 1, 6의 3분의 1, 9의 3분의 1 이렇게 써있습니다. 오,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요게 눈에 보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 쓸게요. 이거 너무 어두워. 매칭 되나요? 매칭해보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시간을 드리죠. 근데 선생님 뭘로 놓은 거냐면 A를 2의 3분의 1제곱 B를 3의 3분의 1제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써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맞나요? 괜찮아요? 그럼 저 빨간색이 원래 뭐죠? 공식에서? 이건가요? 내가 A를 뭘로 놓기로 했어요? 2의 3분의 1이요. B를요? 3의 3분의 1이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거기서 이미 끝났어요. 한 줄 딱 보고 끝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좀 어렵나요 아직? 근데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지저분하게 나오는 게 시험 문제예요. 내 눈에 안 보이게 나오는 거.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네?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세요. 보다 보면 괜찮아져요. 자, 5번까지는 일단 하고 쉴까요? 5번까지만 하고 쉴까요? 자,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이런 애들을 본 적 있죠? 내가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그럼 얘 가지고 이거 구하죠? 또는 이것도 구하죠? 이렇게, 그죠? 점점점에서 진짜 우리가 n제곱 플러스 a n제곱 분의 1 구했었어요, 예전. 진짜요? 1학년 때도 했어요, 이런 거. 곱셈공식 할 때. 기억나시죠?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a 플러스 a분의 1을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죠. 이제 시작된 거예요, 거기. 그래서 거기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것도 필요하시면 기본 문제 조금 더 찾아서 수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신 차리고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다?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괜찮을까요? 마이너스는 뒤집을 거고 2분의 1이면 루트고. 오케이? 네. 저게 익숙해지면 된다고요. 자, 멍 때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자, 역시 이게 있죠. x가 0보다 크다. 네. 지수가 유리수기 때문에. 자, 1번에 뭘 물어봤나요? 이거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도 힘들면 이제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볼게. 그럼 이게 결국 이거잖아요. a 더하기 a분의 1이 3이네. 이런 얘기죠. 얘를 a라고 두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얘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지금 문제에서는? 그죠? 그래요? 자, 여기에서 뭐 빼요? 2죠? 이건 다 기억하고 계시죠? 모르면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절대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물어보셔야 돼요. 돈 내고 배우러 온 학원이에요?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냥 앉았다 가면 안 됩니다. 자, 3이니까 대답할 수 있죠? 안 풀게요.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뭐 물어봤어, 이번에? 이거 물어봤어요. 얘를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써보자고요. 오케이. 이제 이렇게 써도 되냐고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베낀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되죠? 왜?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거 구했잖아요. 얘가 얼마인지. 7이죠? 맞나요? 49에서 2편 47. 이게 나오게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려고 하게끔 넘어가야 된다고. 나중에 더 지저분하게 준다고. 이 정도면 땡큐죠. 자, 근데 3번이 웃겨요. 3번이 뭐가 웃겨? 갑자기 역행합니다. 자, 아직 어려우시면 내가 아까 이거 A라고 했죠? 그럼 얘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죠? 다시. 얘가 A예요. 얘가 A예요. 그죠? 이거 세제곱 한 거잖아요. 세제곱하고 뒤집었잖아요. 맞죠? 그럼 이 공식이 뭐야? 자, 이거의 세제곱에 설마 까먹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넣으시면 되죠. 끝.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면,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안 되면 중간 과정 쓰세요. 돼? 그럼 넘어가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한테. 괜찮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창피한 건 없어요. 모르는 게 창피한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창피합니까? 모르는 걸 얘기 안 하는 게 창피한 거고, 진짜 창피한 거 얘기해 줄까요? 그런 날이 다가와서. 내가 3학년들한테 저번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수능 보기 전에 내가 3학년 딱 처음 되면 이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진짜 창피한 게 뭔 것 같아요? 내가 고3이에요. 수능을 봤는데 개망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크리스마스가 딱 됐어요. 친구들이 좋은 데 붙었는데 놀재요. 나갈래요? 나갈 수도 있죠. 덕분에 좋으면. 난 대학 안 갈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막 공부 잘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고 나 무슨 대학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떨어졌어요. 나갈 거예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쪽팔려서. 그게 쪽팔린 거예요. 더 세게 얘기해줘요. 설날이 됐어요. 어디 있으면 설날이죠? 우리 집이 하필 큰 집이야. 모든 친척들 다 우리 집으로 와. 근데 갑자기 엄마가 나를 깨우더니 돈을 줘주고 나가래요. 설날인데. 왜요? 대학 떨어졌거든. 이모가 와서, 고모가 와서 우리 조카는 무슨 대학에 붙었나? 엄마가 그냥 계속 요리만 해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자고요. 근데 지금 모르면 창피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